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름다웠다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청춘이다.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청춘의 그 시절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여행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알게 되죠. 청춘은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도 여행은요,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청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을요, 조용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하고 청춘. 네. 정말 생각만 해도 항상 가슴이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콩닥콩닥 가슴이 뛰죠. 네. 아마 이 청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끔 어머니께서 아이고 좋을 때다라고 하셔서 네. 뭐가 뭐 저렇게 좋다고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을 때였네요. 어떠셨습니까? 다시 정말 이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네.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만 해도 가고 싶은 곳도 많았고 그렇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정말 그때는 맘만 먹으면은 네. 어디로든 훌쩍 또 떠날 수도 있는 네. 또 그런 시기가 또 20대의 그때의 청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거의 뭐 불가능이 없던 시절 네. 아니었습니까? 물론 청춘이 그 뭐 나이가 뭐 젊어서 청춘이냐 뭐 이런 말도 네.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네. 좀 위험스러운 거를 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서잖아요. 네. 그래서 20대 때 가졌던 그런 어떤 팔팔했던 그때의 그 여행 갔던 그런 추억들이 네. 상당히 귀하게 이렇게 추억으로 떠오르는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젊었을 때, 그야말로 청춘일 때 떠났던 여행. 저희 때는 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네. 같이 이제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한 3박 4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지리산 여행. 네. 거기도 갔었고요. 그때는 또 뭐가 유행했냐면은 자전거 여행이 또 유행했어요. 네. 자전거 사이클로 해가지고 전국 투어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네. 전국 투어까지는 못하고 이 남해 쪽, 저 포항서부터 저기 김해 그쪽으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그때는 뭐 사이클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좀 임대해서 네.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요. 네. 아무래도 뭐 그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돈도 좀 적게 들고 네, 네. 친구들 사이에 우정도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서울서부터 뭐 저기 강원도까지도 자전거 네. 길이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편리해졌는데 저희들 때는 뭐 울퉁불퉁한 길, 언덕백이 있으면 그 사이클 타는 게 아니라 밀고 네, 올라가고 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탔던 그런 기억이 나죠. 네. 근데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평생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외롭거나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이런 때도 있었잖아 하고 네, 네. 꺼내보는 게 그게 네. 바로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젊어서 고생은 네, 특히. 젊어서도 네. 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살아가는데 큰 또 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래서 젊어서 많이 또 여행을 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여행이라는 게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또 이 눈도 견문이 좀 넓어진다 그럴까? 그렇죠. 또 생각하는 것도 넓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또 사람들도 이렇게 좀 사귀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그 친한 친구의 어떤 그 속마음이라든가 정말 친해지려면은 한 사흘을 같이 여행을 다녀봐라.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여행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때 같이 어려웠고 네. 때로는 제때 끼니도 못 먹어가면서 그렇죠. 같이 네. 배 쩔쩔 굶어가면서 예, 그 여행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진한 우정으로 남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정말 청춘인 분들이 네. 뭐 세계 곳곳으로 배낭여행들을 네, 많이 네, 떠나지 배낭여행.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여행을 떠난 친구들에게는 네. 정말 경험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국내에는 이제 몇 군데는 다녀보긴 했는데 네. 세계 여행을 못 다녀봤었어요. 이 배낭 여행을 세계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다녀봤어야 되는 건데 20대에 그걸 못 해보니까 네. 정말 그거 할 기회가 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점점 살다 보면은 네. 어떤 생활에 또 충실해야 될 시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그 20대 때는 홀로 몸이니까 네. 여행 가도 가볍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홀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가족들과 동반해서 같이 간다라든가 가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든가 막 그러면은 사실 여행이 아니라 그건 고역이죠. 짐꾼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도 그 안에서도 얻어지는 네. 가족의 행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행을 가야겠다. 마음은 항상 먹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멀리 안 가도 좀 가까운 데라도 한 2박 3일 정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힌트를 주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행을 많이 보내라는 네, 그런 말을 맞아요. 해주고 싶어요. 네. 공부만 하라 방에다만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번 훑다 이렇게 시간을 줘가지고 일주일이건 어디건 너 마음대로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가라. 그렇게 해서 좀 그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나의 근본적인 그런 물음들을 막 그 여행 중에 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어요. 정말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일찍부터 여행을 시켜라. 네. 특히 이게 서양 속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참 이런 여행을 그 젊어서부터 좀 가는 거를 잘 훈련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사람이나 우리 동포분들도 이제는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좀 길을 넓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겠다. 충분히 또 생활 수준도 네, 좀 많이 더 이렇게 좋아졌고요. 좋아졌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네. 일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즐기기 위해서 새로운 네. 것을 보기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수요일의 행복우체통에 바로 여행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신 평양과 금강산 관광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김영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10여 년 전 한국에 나가 3년간 있으면서 돈도 벌고 유람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다.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아파트까지 사고 가정 기물도 여러 가지 샀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한국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 더구나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때까지 조선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 궁금했다. 그러던 차 연길 여행사에서 조직한 평양 금강산 유람으로 한 사람이 인민폐 6,000위안,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내고 5박 6일 일정으로 조선 유람을 떠나게 됐다. 우리는 8월 22일 연길에서 버스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 두만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회령시에 도착하였다. 마침 조선에서 마중 나온 버스에 올라앉고 보니 중국의 버스보다 퍽 허술한 것을 보고 속으로 무척 놀랬다. 길까지 포장도로가 아닌 흙길이다 보니 울퉁불퉁하고 또 버스가 달리면서 온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엉덩방을 할지으니 모두 아하 어이구 소리치면서 웃어댔지만
속으로는 중국보다 교통시설이나 도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의 어느 도시나 더구나 평양 시내에도 신호등이 없었다. 전기가 부족해 시내에는 밤에도 가로등을 켜지 않아 많이 불편했다. 더구나 버스 창문으로 길을 내다보니 소달구지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80년대 중국 농촌을 방불케 했다. 지금 중국 농촌에는 소달구지가 없어진 지도 꽤 오래됐고 경운기도 보이질 않고 모든 농사일은 기계로 하고 있다. 그런데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모든 것이 천양지차이니 같은 민족인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에 우리는 조선의 평양, 원산, 청진, 남포, 어랑, 개성, 회령 등 7개 도시를 유람하고 금강산을 비롯한 많은 명승 고적을 둘러봤다. 고려 항공 비행기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다니며 유람하였는데 산천 경계는 정말 아름답고 볼만하였다. 더욱이 끼니마다 무려 9가지나 되는 반찬과 대동강 맥주도 맛있게 먹었고 조선 동포들의 이룩한 성과에 깊이 감동하였다. 특히 평양 5일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대형 집단 체조 무용인 아리랑을 보노라니 참으로 감동되고 또 감탄스러웠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 측 판문각에 올라가 남측의 자유의 집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 중국 동포들은 행운스럽게도 마음껏 남북을 오가면서 유람을 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남북한 동포들은 자기 나라 땅인데도 마음껏 유람을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찾아올까? 그날이 꼭 찾아올 수 있겠지라고 믿고 싶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던 평양과 금강산 관광이었습니다. 중국 동포 분들은 아무래도 북한 관광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 비자, 네. 미국 비자도 북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비자만 북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모습을 이제 아무래도 뭐 지방의 네.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80년대 중국 농촌을 방불케 한다라고 네, 표현을 네. 해주셨고 소달구지도 다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발전이 좀 더디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죠. 예, 우리가 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네. 물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쨌든 김중섭 씨의 글을 보니까 네. 참 한국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또 돈도 했지만 한국에 오셔서 또 그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 놀랬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조선이 이제 북한이죠. 네. 네, 또 조선 유람을 보면서 뭐 정말 중국의 80년대 비슷한 아직 비포장도로 네. 거기도 다녀보시기도 하고 또 소 달구지도 구경도 하시고 좋았는데 근데 북한이 그 자연의 그거는 정말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7개 도시를 유람하면서 야 금강산은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네. 이런 곳까지도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북한 여행을 참 잘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금강산 관광할 수 있었었는데 네네. 이제 좀 중단이 돼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중단된 지가 벌써 7, 꽤 8년 됐죠. 됐죠. 네, 좀 뭐 정부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다시 네. 재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자유롭게 좀 북한을 관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또 가져봅니다. 신형원의 노래 듣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도 여행을 다녀오신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의 박영진 씨,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천에 가면 가야면에 가야산이 있다. 얼마 전에 중국 동포 역사 교육 문화 탐방으로 가야산 해인사를 찾았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때마침 해인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 우리 일행은 버스에서 내려 샛길을 걸어서 해인사에 이르렀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가 살아있어 절로 힐링이 됐다. 소리길이라 불리는 자연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수평 탐방로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가야산은 소백산맥의 지맥으로 경상남북도가 잇대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던 이름난 명산이다. 특히 해인사 앞자락을 굽이쳐 도는 홍류동의 계곡은 무릉교에서 시작해서 아름다운 바위와 홍송이 장장 10여리나 이어져 있다. 다른 어떤 사찰과 명산에서도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경관이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나도 가야산은 처음이다. 탐방 일정에 해인사가 있어서 이곳 구경을 했는데 이번 기회가 없었다면 영영 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해인사는 세계 기록유산인 고려 8만 대장경판 그리고 제경판과 세계 문화유산인 장경판전을 비롯해서 70여 점의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한국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법보 종찰이다. 해인사 입구의 고목들 틈에 있는 전설의 느티나무로 불리우는 고사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나무는 신라 제40대 예장왕 3년에 수능과 이정 두 수님의 기도로 예장왕 후에 난치병이 완치가 되자 왕이 이 은덕에 감사해서 두 스님이 수행했던 자리에 해인사를 창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기념해서 식수한 나무라고 한다. 1200여 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해인사와 더불어서 성장해 오다가 1945년 수령을 다해서 고사하고 지금은 둥치만 남아서 해인사의 장구한 역사를 함께 말해주고 있다. 고려 8만 대장경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서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일구어낸 위대한 문화업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하며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고 지켜낸 고려 8만 대장경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기록 유산인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007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기록 유산인 고려 8만 대장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후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것이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해인사 네. 정말 좋죠.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때 해인사를 가본 지가
저도 좀 오래되긴 오래됐어요. 했거든요. 그 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그때 다녀오셨군요.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도 함께 그 해인사에 다녀온 것처럼 그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경관을 보면서 쭉 함께 걷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기 말씀하셨지만 고려 8만 대장경. 네. 정말 그 얘기 들어보면 대단한 역사죠. 놀라죠. 네. 근데 정말 그게 효력이 있었나? 몽골이 쳐들어왔는데 네. 그거를 어떤 침략을 이 대장경을 만들어서 막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이게 정신 문화가 이만큼 고려 시대 그렇죠. 때 우리가 뛰어났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기록 유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네.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려 8만 대장경을 여기 우리 박영진 씨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1237년도예요. 그러니까 1237년도서부터 16년에 걸쳐서 16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총 장수가 8만 1258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한 가로가 24cm, 세로가 69, 그러니까 한 70cm 정도 되는데 네. 그게 한 8만여 명 이상 된 그거를 일일이 다 이 천자문을 글로 써가지고 새겨가지고 어쨌든 그런 그 고난의 시기에 네. 극복을 하는데 어떤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1237년이면은 벌써 몇 년이에요? 한 7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원형 그대로 네. 또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또 놀라운 또 우리의 어떤 보관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저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죠. 네. 실내 환경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네, 네. 바람이 잘 통해서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전부 하는 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이 아닐까. 네, 이 가야산에 아마 또 전기를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가야산이 명산 중에 명산인데, 여기서 이제 위치한 우리 해인사, 여기 고려 8만 대장경, 정말 아주 의미 있는 곳을 우리 박영진 씨가 다녀오고, 정말 이렇게 좋게 또 글까지 써주셔서, 못 가보신 분들도 또 같이 가본 것 같이 또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야산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신라 시대부터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그런 산이다라고 했고, 신라 말에 아시죠? 네. 최치원. 네, 네. 최치원이 이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아. 이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치치원 하면은 정말 뭐 여행의 대가 아니십니까? 중국의 전국 관광국을 다니시면서 또 기록을 남기셨던 분이라 정말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네.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이런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정말 온몸으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도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좀 역사적, 문화적 이런 네. 배경도 좀 알고 하면서. 가면은 더 네. 배가가 될 수 있는, 좀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곳곳에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주, 부여 쪽에 가면 네, 또 네. 백제 문화를 볼 수가 있고, 경주 쪽에 가도 네.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동포 여러분들이 고국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여행을 다니실 때는 이왕이면 문화 탐방이나 역사 기행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곳에 많이들 가시죠. 네, 여기 박영진 씨도 이번에 요 행사에 가게 된 게 중국 동포 역사교육 문화 탐방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아마 역사교육 문화 탐방을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군데가 있긴 있어요. 네. 꾸준히.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가면서 정말 한국의 그런 역사를 또 이해하고, 어쨌든 여기가 모국이 좀 어떠한 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중국에 있을 때는 좀 잘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이런 여행과 함께 이런 역사 교육도 받게 되고 또 문화 유산도
또 이렇게 탐방도 하는 좀 귀한 좋은 시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등 역사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을 그전만큼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더 이 정부 차원에서 특히 지금 행안부에서 좀 관심 갖고 이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더 내각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많은 동포분들이 이렇게 좀 역사교육 문화탐방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건 또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네. 어떤 자긍심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코리안이라는 또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건 우리의 이제 정체성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국에 와서 정말 또 이런 체험, 이런 문화 탐방을 간다는 거는 더 남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동포세계신문에 네. 우리 김영필 대표께서 네, 네. 함께 가면서 취재도 하시고 그러면 네, 좋은 기획문이 나올 것 같으네요. 네, 저도 한번 그래서 신문사에서 네. 자체적으로 한번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뭐 매달은 어렵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좀 기회를 닿는 대로 진행을 해보면은 내년 계획서에 한번 넣어볼까 하는 계획도 세워보게 되네요. 네. 그때 계획이 잘 세워지면 저도 우리 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현이 불러주는 8만 대장경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